공과 방망이 대신 팬이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날린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두 분은 이제 저희 방송 처음이시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도 좀 드릴 겸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시죠. 앞으로의 각오도. 예. 중도일보 김경동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천안경찰과 천안교육지원청 등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을 출입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이슈를 보다 신속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그 뒷이야기까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는요? 굿모닝 충청 정종윤 기자입니다. 천안 아산 주재 기자로 있다가 최근 충남도청 도경찰청 출조 조정이 됐습니다. 횟수가 거듭할수록 재밌는 방송으로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 빠져가는 모습도 깨알 재미가 될 듯 하니까요. 유심히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리는 사람 없었어요? 저는 방송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은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떡대가 더 커 보인다고 꼭 다이어트를 하고 나가라. 네, 그랬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굿모닝 충청 이제 식구들은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 방송 출연을 허락해 주신 송광석 대표님 그리고 이제 황해동 편집국장 장천호 본부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자는요? 지금 이렇게 회사분들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일단 뭐 주위에서 말리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아내가 이제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걱정했었던 이유는 뭐 화면에 잘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 강제적으로 다이어트도 했었고요. 두 분은 뭐 이거 덕분에 또 옷을 한 번씩 해볼 수 있었다고? 그리고 네. 저는 장모님께서 또 방송 출연한다고 정장을 사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살 좀 더 빼고 사달라고 좀 연기해놨습니다. 아직 받은 건 아니고. 그렇죠. 김 기자는? 저는 벌써 여름 걸로. 받았어요? 예, 아유, 받았습니다. 빠르신데? 예.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 닉네임을 하나씩 정했잖아요. 네. 저는 뭐 여기가 저희 스튜디오니까 안방 뭐 이런 의미로 포수로 정했고 김 기자는 이제 중견수, 예. 정 기자는 4번 타자 이렇게 정했는데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중견수가 이제 야구 포지션상 가장 많은 수비 범위를 커버를 하고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또 그 많은 수비 범위를 커버를 하다 보니 선수는 또 발도 가장 빨라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발빠르게 전달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중견수로 정했습니다. 저는 뭐 한방 이제 야구에서도 한방이 있잖아요. 이제 4번 타자가 꼭 이런 홈런을 한 방 날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그거라서 제가 4번 타자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방을 날리면은 저희 회사에 큰일 날 것 같고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한 방씩 날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앉은 지 원타 기자들이 쉬고 1년 만에 들어온 거라 굉장히 저도 떨리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 분과 함께 한다니까 설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기대에 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과 함께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꽃 하면 뭐 대통령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금배지로 상징되는 이제 국회의원을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또한 이제 전통적으로 어느 정당도 쉽게 우위를 점할 수 없었던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느냐 또 측근들이 그렇죠. 어느 쪽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갈릴 전망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양 전 의원 누가 이기든 지든 진 쪽은 이제 타격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내년이 이제 2020년이잖아요. 두 분은 2020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2020년 하면 딱히 떠오른 건 없고 네. 자, 정확하게 30대 중반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뭐 총선? 아니, 30대 중반이라면 마치 지금은 초반인 것처럼 아니, 행세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30대 중반이긴 한데 네. 내년은 정확하게 30대 중반이 되는 35이 된다? 그렇죠. 네. 예. 2020년이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 관심도가 많이 부족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 평화의 상징인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해 비둘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비둘기? 그래도 올림픽 역시도 세계 평화의 상징이긴 네. 하니까요. 예,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기도 하고요. 특히 32회 이 올림픽은 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리기 때문에 뭐 사실상 홈 경기와 다를 바 없는 위치여가지고서 성적에 대한 기대도 많이 크고요. 이제 또 한 번 이제 총선이 있는 해이기도 하죠. 아니, 저도 잊고 있었는데 올림픽이 있는 해네요. 그러니까 하계올림픽은 총선, 동계올림픽은 이제 지방선거 이렇게 보면 쉽죠. 저는 어렸을 때 2020년 하면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게 제가 봐서 이게 1989년도에 나온 만화더라고요. 두 분 혹시 보셨어요? 89년이면 제가 그래도 이제 좀 걸어 다닐 때라서 제가 좀 젊습니다. 젊은 분께서 강조하고 있는데 김 기자는 봤어요? 89년이면 이제 저는 6살인데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6살 때 봤었던 기억은 없고 이제 이 2020 원더키드라는 작품이 이제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방영은 됐었거든요. 이제 그때 봤었던 기억들이 이제 어렴풋이 나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마냥 어린 마음에 2020년이 되면 비행기처럼 우주선을 탈 수 있겠구나 이런 뭐 설렘을 좀 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해가 2020년이었어요. 2020년이 되면 뭐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모든 게 새롭게 바뀌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2020 원더키드를 이제 봤었던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사실상 최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개봉을 했었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아마 2020 원더키드의 이제 실사판 정도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네. 또 이제 애니메이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는 2020년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 이제 한국에서는 영광의 레이서라는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게 방영이 됐었던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엄청 첨단화된 AI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마치 이제 오늘날 2015년부터 20년까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다만 좀 변하지 않는 것들, 저희가 이런 바램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않았던 것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잠깐 만화 얘기로 빠지긴 했는데 뭐 정치의 꽃 하면 뭐 대통령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금배지로 상징되는 이제 국회의원을 보통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제 내년에 있고 그 정확히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더라고요. 어느새. 네,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저희 본 방송인 이제 5월 11일을 기준으로 한 3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제 선거일 1년 전에 이제 선거구가 확정이 돼야 되지만 이제 아직까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선거구를 포함해서 선거법마저 네. 지금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이제 선거 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제 오는 12월 17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선거일 90일 전인 이제 내년 1월 16일부터는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보고가 금지가 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은 선거일 20일 전인 2020년 3월 26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 거는 뭐 많이들 아실 테고 임기가 시작되는 거는 이제 5월 30일이죠?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로 정해진 건 이제 13대 국회의원 때부터인데요. 네.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정헌법이 공표가 되는데 개정헌법에는 이 헌법에 의해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988년 진행된 13대 국회의원의 선거 후 13대 국회의원 선거 후 개시일을 향후 모든 국회의 개시일로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의 협치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또 5공화국 비리조사, 뭐 의장단이나 상임위 배분 문제로 첫 소집일이 한 달 뒤인 5월 30일 날 네. 에서야 다 됐었고 이제 그 뒤로 30년 동안 헌법 개정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5월 30일이 국회 개시일로 임기 개시일로 정해지게 된 네. 겁니다. 임기 시작일은 정해져 있는데, 근데 선거일은 선거 때마다 이제 계속 다르거든요. 이건 뭐 때문이냐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5월 30일에서 50일 전 이후 이제 첫 번째 수요일이 되는 이제 그날이 선거일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D-51일, D-50일 이렇게 거슬러 가다가 맨 첫 번째 수요일이 이제 선거일이 되는 겁니다. 네. 내년엔 D-50일이 4월 10일인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55일째 되는 수요일이 4월 15일에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총선은 그렇고 뭐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는 뭐 수요일 날 치러지는 건 같은 것 같은데
기준일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방식은 같은 방식이고 취임일 기준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70일 전 그리고 지방선거는 30일 전 수요일로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총선을 뭐 논하는 게 좀 이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천안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 사무실을 가면 21대 총선 디데이를 걸어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아, 벌써요? 예. 네. 이미 현역 의원들은 이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당연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동안 다소 소홀했을 수도 있는 지역구의 현안을 챙긴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여러 행사를 돌아다니면서 스킨십을 강화하는 모습을 아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현역들뿐만 아니라 내심 이제 차기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행사장을 찾아다니신다거나 적극적으로 얼굴을 비추거나 조직을 재정비하는 모습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문재인 정부의 3년차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제 문정부 중간 심판 때 또는 뭐 시험 때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뭐 경제 문제로 이제 여당과 문정부를 공격을 할 것이고 이제 여당에서는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제 뜨겁게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누는 것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요즘 천안 갑선거구 가장 핫한 지역이죠. 아무래도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또한 이제 전통적으로 어느 정당도 쉽게 우위를 점할 수 없었던 그런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규 의원이 지금 여기 현역으로 있는데 지금 이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지금 2심 진행 중이에요. 1심은 얼마 전에 이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이 떨어졌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이 의원이 이제 다른 출마 예정자로부터 이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받은 금액이 무려 45만 원.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45만 원은 뭐 작은 돈일 수도 있고 뭐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선거판에서 45만 원 좀 얘기가 달라요. 뭐 그렇죠. 이런 뭐 떡 하나 받아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규 의원 측은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일정 부분 잘못됐다라고 전부 다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5만 원이나 되는 돈인 줄은 몰랐고 그냥 단순히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아주 적은 돈일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고 나면 45만 원이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좀 반성하고 있고 뭐 법원의 선처를 계속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 말고도 이제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출마설이 나왔잖아요. 이 전 총리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는 지난 1월 본인의 팬클럽인 완사모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였는데요. 네. 뭐 그날 우리 정 기자도 같이 있었지만 행사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에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이제 2월 달부터는 충남 곳곳을 다니면서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출마 지역을 꼽았는데요. 구체적인 출마 지역은 한 4군데 정도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딘가요? 대전, 서울, 그다음에 세종, 천안, 갑, 그다음에 홍성, 예산 이렇게 4곳을 꼽았는데요. 뭐 그러나 이제 이후에는 아직 총선이 1년 정도 남았고 벌써부터 본인의 출마 지역을 오픈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상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의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완구 전 지사가 했었던 워딩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이제 일부 지역으로는 이제 저희가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전 지사의 이제 워딩을 보면 이완구 본인의 당선만을 위해 이번 선거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살리고 이완구가 출마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충청을 넘어 전국적으로 바람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보면 뭐 천안 갑 출마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된 것도 굉장히 많던데 두 분은 이제 이완구 전 총리 천안 갑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능성에 대해서. 홍성에 있는 어느 언론에서는 홍성이 유력하다. 네. 또 뭐 세종이 유력하다. 또 천안에서는 천안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천안 갑 지역이 이제 유력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 총리가 이제 뭐 갑 지역보다는 어떻게 보면 갑 지역은 이제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 이제 천안 을이나 이런 험지로 가가지고 을로 갔을 경우에 박안주 현역 의원하고 이제 빅매치를 벌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쪽으로 가서 하는 게 좀 더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을 지역에 있는 다른 선수나 또 뭐 천안 갑에 있는 다른 선수들이 갑을 해도 충분히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선수들을 비치해 두고 이제 그 이전 총리는 저는 을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빅매치를 벌이는 게 또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천안 갑, 을, 병 이제 이전 총리가 가운데서 딱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전 총리의 워딩을 이제 좀 곱씹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천안갑이 충남의 정치 1번지라고는 하지만 이전 총리가 전국을 넘어서 충남을 넘어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겠다. 라는 이런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세종시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수도라는 정치적인 무게감, 상징성. 그다음에 뭐 흥행성, 또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지사직까지 던졌던 만큼 이제 여권의 후보들과 이제 빅매치를 벌인다면 빅매치를 벌여서 승리를 할 수 있다면 단숨에 대권 주자 반열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일각에서는 저기 뭐 젊은 층들에서나 이런 당 내에서도 뭐 중진 의원들이 좀 험지를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두 분이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고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어쨌든 천안 아니면 세종 이렇게 좀 좁혀지는 걸로 두 분은 전망하고 계시는데 천안이든 뭐 세종이든 또 충남의 어디든 이완구 지사가 나오는 것이 전 총리가 나오는 것이 우리 충청권에 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걸로 평가를 하세요? 젊은 층에선 언제적 이완구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젊은 층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는 시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장노년층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 그 이전 총리 완사모 모임 때도 대부분 이제 직결한 인원들을 보면은 한 장노년층들이 대부분 모였어요. 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때 그 예상 결집 인원이 한 1000명, 800에서 1000명을 이렇게 예상을 했던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좌석은 한 400석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서 있는 사람이나 좌석에 앉은 사람이나 다 해서 한 400에서 6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뭐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굉장히 뭐 보수세가 모였다 뭐 해서 한 1000명, 800 이상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0명으로 예상은 했었는데 실제로 좌석은 400 정도 깔아놓은 거면 본인들도 그 정도는 안 올 걸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표하는 것들도 실제보다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김 기자께서는 이제 세종 출마 점치셨는데 만약에 이완구 총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천안갑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후보가 한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골 손님이죠. 우선 법무법인 청함의 대표 변호사인 도병수 네. 변호사, 그다음에 천안중앙신협협동조합 부이사장인 유진수 씨가 네. 이제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전 충남 도의원인 홍성현 씨도 이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홍성현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완구 전 지사가 천안갑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홍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완구 지사의 천안갑 출마 여부에 따라서 이제 출마 여부가 이제 본인의 출마 여부도 갈려질 것 같습니다. 아니, 나오라고 지지를 하면서도 안 나오면 본인이 선수로 뛰겠다? 예, 네. 주위에서 이제 뭐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뭐 이 외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제 전희경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천안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좀 했었고 또 출마 경험도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전희경 의원은 조금 의외네요. 예, 뭐 아직까지 뭐 어떤 언론에서도 전희경 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제 가장 최근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전희경 이제 비례대표 의원의 아버님의 고향이 천안 목천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천안에 내려와가지고서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 뭐 이 이야기가 사실이 되든 아니면 뭐 전희경 의원이 다른 지역으로 가든 간에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천안갑에 대한 이제 인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전희경 의원이 작년 지방선거 때 천안에 와서 천안의 딸이다 이렇게 한 게 그래요?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응원을 했는데요. 아, 몰랐네요. 뭐 비례대표를 다시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뭐 어쨌든 연고를 찾다 보면 뭐 아버지 고향이라도 뭐 찾아야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규 의원 뭐 본인 나오려고 할 테고 문진석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그리고 한태선 전 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규 의원은 이제 재판이 끝나면은 이제 뭐 거치가 정해질 걸로 보이지만 좀 뭐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고 뭐 일단 끝나봐야 알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한태선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골 선수로 나오고 그렇죠. 있죠. 네. 뭐 이규 의원이랑 계속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중앙당에서도 이제 좀 그 올드한 이런 인물보다 좀 신선한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또 문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갑 지역이 아니라 윤일규 저기 의원이 있는 병 지역을 좀 노리고 있다는 이런 전언입니다. 한국당하고 민주당까지는 저희가 이제 천안 갑 지역 짚어봤고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 사정은 어때요? 사실 이제 총선 준비를 주요 4개 정당 중에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것은 이제 바른미래당. 천안 갑에서. 예, 천안갑뿐만 아니라 뭐 천안 전 지역에서도 바른미래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이제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재공모가 이뤄졌었거든요. 이제 네. 그걸 통해서 정말 빨리 총선을 위한 이제 작업을 들어섰고, 그래서 이제 천안갑 같은 경우는 이정원 씨가 지역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 선발 주자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뭐 반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선수들이 나왔던 전통이 있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를 찾아보려고는 하고 뭐 가능하면 모든 지역에 내고는 싶어하는 마음이야 뭐 당연할 테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모양이고 아직 선거법 이 개정 여부도 나와 있겠지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당이기 이제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역의 선수로 뭐 누군가가 나온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도 있지 않나요? 있죠. 대한애국당 조세빈 선수도 있네요. 조세빈 후보도. 저번에 나오셔서 이제 큰 활약을 예. 펼치신. 아니 의외로 지지율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 네, 한 3% 정도로 저도 네.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센세이션 했었죠. 네. 또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 아니, 같은 경우는? 나오신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온대요? 나오신다고 예, 선언을 하고 다니시고 지금은 이제 현재 대학가들 위주로 지금 이제 집회 신고를 내면서 이제 대한애국당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십니다. 천안 갑 선거구가 지금 이제 이규 의원 민주당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지만 천안 지역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그래도 보수세가 가장 좀 강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어떠세요? 천안갑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이 결과론 쪽으로만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 진행된 이제 6번의 총선에서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후보가 4번 당선이 됐었고요. 당 이름도 많이 바뀌었네요. 예. 네. 가장 최근에 진행된 2016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박찬우 전 의원이 네. 또 박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재선거가 치러진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희 후보가 이제 승리를 차지를 했는데요. 승리를 이제 차지하며 진보 진영이 이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천안 갑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번엔 천안 을 선거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천안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현재 박완주 의원의 3선 도전이 아주 유력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완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뭐 총선에 나오겠다라고 언급조차 하시는 분들도 없고요. 뭐 네. 박완주 의원의 무혈 공천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심 속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있을 거고 이분들은 아마 선거에 임박해서 좀 최후의 한 방을 날리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후보로 나올 만한 분들은 이제 저희 기자들 정도는 이제 얼핏 들려오는데 의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뭐 이제 몇몇 매체들에서 이렇게 네. 이야기가 하마평에는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뭐 본인들은 다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은 하고는 일단은 계시죠. 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 예, 아무래도 현역이 또 원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쉽사리 출마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좀 이른 시간부터 선언을 하긴 좀 어렵지 않나 뭐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완주 의원이 현재로서는 이제 후보로 뛸 거고 여기에 대적할 뭐 한국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에서는 또 누가 있을까요? 한국당에서는 그 김원필 한국청년 유권자연맹의 공동대표하고 지금 당협위원장인 을지역 당협위원장인 신진영 위원장이 이렇게 공천 경쟁을 벌일 예정인데요. 네. 김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요. 고 김종식 전 국회의원 네, 저기 신민주공화당이었죠. 13대 네. 국회의원의 이제 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아버지가 그리고- 국회의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진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완구 전 총리의 최측근이죠. 이완구 전 총리가 이제 민선 4기
도지사를 이제 역임할 때 그때 당시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국회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김재식 전 서산태안의 국회의원하고 이제 박찬우 전 천안갑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 신진영 위원장은 당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이제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뭐 네. 지역에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기 이 전 총리가 갑 지역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을 지역의 신진영 위원장이 이렇게 출마를 할 경우에 굉장히 이제 큰 시너지가 발휘할 걸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전 총리가 자신의 최측근인 그래도 이제 자신이 굉장히 아끼는 그 사람이 이제 좀 을 지역으로 나가면은 좀 이제 많이 도와줄 걸로 이렇게 보이고 팀 플레이가 있거든요. 되겠죠. 팀 플레이가. 네. 바른미래당은 어때요? 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지금 현 위원장인 전종학 네. 예, 천안 을 지역 위원장이 이제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천안 을도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천안병은 이제 현역 의원, 윤익 의원이죠. 뭐 재선 나오겠죠? 나오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일찍 이 국회의원의 뜻을 두지 못했던 게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간에는 저도 그렇게 얼핏 들었는데 윤 의원이 재선 도전은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소문도 돌았는데. 저도 그런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요. 네. 아까 저 김 기자가 말했듯이 그 워딩을 두고서 이제 분분한 이제 좀 해석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 워딩 자체에는 조금 뭐 아쉬움이 남는 듯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아 진작 이걸 할 걸, 아니면은 내 이제 도전 안 하겠다, 아니면은 다시 난 진작에 할 걸 왜 이제 했지 이 좋은 거를 그래서 다시 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재선 도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았을 때도 하겠지라는 게 보통 이제 국회의원 해보면 뭐 하기 전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게 있겠지만 막상 또 하면 뭐 좋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는 못하실 거예요. 예, 뜻을 이거 접기에는 1년 했나요? 1년? 이제 1년 이제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네. 1년이죠. 네. 당내 경쟁자는 없나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후보가 아예 없으면 이제 모를까 이제 그 당대표가 공천 기준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후보가 있으면 무조건 그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치르겠다 이런 기준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 현역 의원이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꼭 치르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공천룰을 잠정 이제 발표했는데요. 네. 지난달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해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 불특정 다수 이제 안심번호 응답자 50%로 해서 이렇게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공천룰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양승조 이제 현 도지사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양전 의원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느냐, 또 측근들이 그쵸? 어느 쪽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갈릴 전망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양전 의원 지금 양승조 도지사가 누구를 도와주느냐가 좀 관건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개인기로 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선수가 좀 아직까지 뭐 눈에 띄는 선수는 크게 없는 걸로 보이고 자천 타천 김종문 도의원하고 전 도의원이죠. 네. 전 도의원하고 문진석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팁으로 뭐 또 경선 방식을 또 얘기해 주자면은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중앙당 징계나 제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득표수에서 25%를 감점, 그리고 당원 자격 정지 경력자나 이제 15% 감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는데, 특히 정치 신인에게 한 10%의 가산점을 이제 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여성과 중증 장애인, 그리고 청년 만 45세 이하에 대한 가산점은 15에서 한 20%로 이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 중에는 여성, 뭐 중증장애인, 청년은 없어 보이고요. 그 신인, 정치 신인이 이게 시도의원 뭐 어떤 선거든지 한 번도 출마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이 점수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래서 저기 문진석 비서실장 이 점수를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되면 경선 과정에서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공천 서류 심사 단계에서 한 15% 가산점을 주고 네. 뭐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이제 득표수의 25%만큼 이제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근데 이제 공천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신인들에게 10%를 준다고 하더라도 지역을 꾸준히 관리해온 뭐 현직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뭐 지역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 해 선거를 거쳐 보면서 우리 신인분들 종종 나오시긴 하는데 사실 그 현직 프리미엄 뭐 이게 현직 위원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직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어쨌든 저기서 뭔가 맡고 계셨던 분들을 아주 초짜가 정치 신인이 그걸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그 자리가 주는 뭐 이런 그 뭐 도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그 지난 선거 때는 천안병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지난 선거 때는 이제 천안병 지역의 경우는 공천을 두고 좀 다소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말이 많았죠. 예. 예, 정확하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이제 양승조 전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이쪽에 재선거가 확정이 됐고 이제 그때 이제 양승조 의원이 물리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경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추미애 당시 당 대표를 찾아가서 윤일규 현 의원. 현 의원을 공천해달라, 전략 공천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게 알려지게 됐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 이제 도였던 김정문 도의원이 상당히 이거에 반발을 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전략 공천이냐 아니면 경선이냐를 두고 당 내에서 첨예하게 이제 토론을 벌인 결과 전략 경선이라는 이제 정치적 타협점을 찾았죠. 어찌됐든 민주당은 당시 선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 공천 과정에서 이 잡음. 이런 걸로 인해서 선거에서는 승리는 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다라는 이런 오명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보면 뭐 끝났으니까 말인데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 뭐 다 당선되는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직 의원인 양승조 당시 의원이 이제 그만두고 도지사로 나갔고 이제 자리를 물려주는 차원에서 무주공산에서 공천받고 나가면 뭐 깃발만 꽂으면 된다 뭐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고 싶어서 얼마나 뭐 치열했겠어요. 결과가 이제 그렇게 또 나온 거고, 민주당은 뭐 이 정도로 짚어보고 한국당으로 이제 넘어가면, 한국당은 이제 충남도당위원장을 이창수 위원장이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외 인사가 지금 맡고 있는데 뭐 물론 출마하겠지만 왜 도당위원장을 현역이 안 맡고? 우선은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적인 사정들 이제 현재로서는 각자 생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보다 각자 내년 선거를 뛰는 예, 게 더 중요하다. 하는데 이제 분명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어느 한 이제 현역 의원분이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아마 이번에 뭐 보수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암묵적으로도 다시 한번 개편이 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창수 위원장은 이제 지난 선거에도 나왔잖아요. 이창수 도당위원장이 이번 선거에도 나서게 된다면 이제 2년 만에 이제 윤일규 현 의원과 이제 리턴 매치가 예상이 되는데요. 윤일규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게 되면요. 공천을 받게 되면 2년 만에 리턴 매치가 이제 성사가 되는데, 일단 이창수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천안병이 처음으로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 그때부터 이제 원년 멤버로 뛰셨던 선수입니다. 그때 당시 양승조 이제 의원과 맞붙어 가지고서 패배했고요. 2018년 양승조 의원이 이제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이제 의원직을 사퇴했을 때 당시 진행된 재선거에서도 이제 윤일규 현 의원과 승부를 벌였지만 한 2만여 표 차이로 이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그 박중현 후보가 이제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재선거 때 작년 그때 이미 떨어지자마자 바로 나는 다음에 도전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라서 분명히 또 나설 걸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까 얘기한 대로 단골 손님이신데 될 때까지 나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도. 그렇죠. 뭐 여력이 된다면 계속 나오시겠죠. 또 이분 나오는 것도 재밌는 게 이제 이분도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일규 의원하고 이제 의사 대 한번 붙어보겠다. 물론 저번에는 그렇게 결과가 났지만 이 이외에도 이제 천안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변수를 한번 좀 짚어보자면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구본영 시장의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천안시장 선거도 내년 총선 때 같이 치러질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결론하든 빨리 끝나야 이제 선거 치르는 게 결정이 될 텐데. 아마 뭐 구본영 시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길게 끌고 가기를 원할 거고요. 내년에 이제 총선에 이렇게 천안시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제 시장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별도의 그룹으로 있거든요. 있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만약에 시장 선거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총선으로 여차하면 이제 총선으로 이제 전향을 할 수도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이 또 있고요. 또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긴 한데 우리 지역에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선거 출마를 선거 위반으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 위반으로 선거에 출마를 하시기 어렵지만 이제 8.15 이제 광복절 특사를 기대를 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금 밑바닥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새 특사 정치인분들 잘 안 내주지 않나요, 분위기가? 그쵸. 경제사범 뭐 이렇게 기업인들, 정치인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여기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기대를 하셨냐면 이제 3.1절 특사. 3.1절. 나라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예.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럼 못 나와요. 안 돼. 네. 근데 뭐 이분들 또 나름대로 생각이 네. 있으시는 분들이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계산이라기보다는 뭐 본인의 이제 다시 한번 좀 정치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니까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를 더 붙이자면 이제 지난해 이제 천안갑으로 출마가 예견이 됐었던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였던 허승욱 교수의 출마도 지금 당 내에서 뭐 여러 안팎으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네. 있습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입장이 뭐예요? 허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런 그 작년 불출마 선언 이후에 이렇게 뭐 입장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 굉장히 그때 이후로부터 정치권으로는 눈길을 한 번도 안 준 상태인데요. 다만 정확하게 이제 뭐 나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뭐 때가 되면은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 천안시장 후보가 됐든 이렇게 출마할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에 있긴 한가요? 천안에서 활동을 하나요? 지금 천안에 당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원장으로 지금 있고 네,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산 갑도 재밌죠? 아산갑 선거 같은 경우도 이제 천안갑 못지않게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전 아산시장인 복기양 현 청와대 정무비서관하고 이제 이명수 의원하고의 이제 리턴 매치가 이제 예상됩니다. 이분들의 이제 첫 시작이 2004년 이제 4월로 이제 첫 시작이잖아요. 두 분 다 이제 다 정치 신인으로 그때 처음 나온 건가요? 둘 다? 예, 두 분 다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첫 선거에서 맞붙었던 인연인데 당시 복귀양 전 시장은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섰고요. 이명수 네. 의원은 자민련 후보로 나서서 이제 17대 총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첫 선거 당시 이제 복귀양 전 시장이 이제 27,769표를 이명수 의원이 25,470표. 뭐 크게 표차는 나진 않았습니다. 2,300여 표 차이로 이제 복귀양 전 시장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복귀양 시장하고 이제 이명수 의원 이제 그렇게 결론은 났는데 이제 재선거가 치러진 이유가 이제 복귀양 시장이 그때 그 선거 구민들 뭐 인원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들 데리고 뭐 민주당 당사도 가고 청와대도 갔다 오고 뭐 10,000원씩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선 무효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사무실에 이제 복전시장 이제 이름에 들어가 있는 뭐 이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간 이제 현수막을 게시한 것도 이렇게 뭐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복기왕이니까 네. 기왕은 아니고 이왕으로 이왕. 했는데 아. 누가 봐도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표를 달라. 예.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재선거가 치러졌고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뒤로 두 분의 이제 정치 인생은 조금 다른 길로 가게 됐죠. 이제 복귀양 전 시장은 추후에 이제 아산시장으로 나와서 재선의 아산시장을 역임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명수 의원은 이제 국회로 가서 3선 의원이시죠. 상임위원장까지 예, 하고 상임위원장까지 있죠. 하고 있는 이제 아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이제 16년 만에 드디어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네. 네. 사실상 뭐 여기는 이제 두 후보가 나올 걸로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곳이니까요. 근데 이제 관심사는 뭐 이명수 위원장, 이명수 아산 위원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 신분으로 뭐 국회 활동도 하고 의정 활동하면서 또 지역도 여러 행사 이제 둘러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복귀양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뭐 당내 활동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자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언제 지역에 복귀하냐 이게 또 관심사잖아요. 복전시장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1월에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청와대 입성할 때 그때 네. 이제 전화를 했었는데 총선 출마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이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제 총선 출마는 분명히 하는 걸 이제 하고서 이렇게 청와대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가을이 지나서 이제 측근들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측근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제 본인은 이제 1년 정도 임기를 채우고 나서 이제 지역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년을 채운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겨울 정도가 되겠죠. 겨울. 뭐 내년 1월이나 이쯤. 네. 네. 그 뭐 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요. 물론 청와대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아산시장은 더 이상 안 한다고 선언을 했고 충남도지사 선거는 저번에 나왔지만 뭐 경선에서 졌지만 현재로서는 선거가 있지 않으니까 뭐 국회의원 출마밖에 길이 없겠죠. 물론 이제 선거야 이제 해봐야 알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안다고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두 분 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아산을 대표했던 만큼 이게 뭐 누가 이기든 지든
진 쪽은 이제 타격이 굉장히 그렇죠. 클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이제 이게 아산의 맹주를 이제 결정짓는 선거로 보면 되는데요. 네. 이제 재선 시장을 여기만 이제 복귀한 이제 현 이제 저기 청와대 비서관. 비서관이고 그리고 삼선에다가 이제 상임위원장까지 한 이명수 의원. 솔직히 낙선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향후 정치 활동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두 분 다 아산이 배출한 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16년 전 두 분의 첫 매치의 결과에 따라서 두 분의 정치 인생이 갈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 역시 두 분의 정치 인생을 가를 수 있는 빅매치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두 분의 정치적 체급이 16년 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보는 사람은 정말 재밌겠지만 두 분들은 벌써부터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피가 튀겠는데요? 네, 뭐 저희는 재미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아산을은 어때요? 아산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그 박안주 의원 있죠? 박안주 의원의 그런 코스를 비슷하게 밟는 또 인물이 있어요. 이제 현역으로 있는 강훈식 의원이 지금 그렇게 있는데 초선 호랑이로 요새 밀고 그렇죠. 있는데 초선 호랑인데 호랭이일지 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정도 소통하는 정치인 이미지가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한국당에서는 이제 박경기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뭐 벌써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뭐 박경기 이제 당협위원장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출마가 점쳐지기도 했었던 이상욱 전 아산을 위원장은 이제 아산시장 선거에 좀 집중을 하겠다며 이제 총선은 불출마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고요. 저도 통화를 했는데 안 나온대요, 총선은. 네. 본인은 시장에만 목표를 두고 있어서 안 나온다고 하고 민주당은 이제 지난 선거에는 아산을 같은 경우는 나오려는 분들이 조금 보였는데 아까 천안을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누가 또 여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네. 당장에는 지금 이렇게 뭐 네. 입장 표명을 하기 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바른미래당을 네. 비롯해가지고서 뭐 정의당, 뭐 그 외 이제 다른 정당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마땅한 투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1대1 매치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네, 가장 이제 최근에 있었던 선거가 지방선거죠? 예. 지난해 열린. 저희 쪽 보면 이제 뭐 충남도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 뭐 교육감도 어쨌든 진보 성향까지 기초의원, 광역의원 다 대부분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잖아요. 내년 선거 뭐 그때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긴 했지만 내년 선거 두 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특정 정당이 있겠지만 그래도 민주당하고 이제 한국당을 이제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민주당에게는 너네 잘못했다 큰일 난다. 네. 솔직히 작년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이렇게 압승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도 있었고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좀 국정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져서 그렇지 또 만약에 지금 보수 결집하고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도 장담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국당에다가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또 얼마 전에 또 여기 뭐 공주 청양 부여에 있는 정진석 의원께서 세월호 막말을 또 하면서 좀 국민 정서를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분들이 그 당에 많이 계셔요. 네. 그래서 좀 갈 길이 많이 멀다고 봅니다. 네. 김 기자는요? 뭐 일단 천안아선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5명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또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또 천안, 아산 두 도시가 원체 젊은 인구층들이 많이 있다 보니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네. 저는 이번 선거에 이제 가장 큰 변수를 이제 보수 단일화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 지역을 보면 이제 항상 보수층이 다 분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보수층들이 결집을 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좀 보수층들이 결합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 총선, 20대 총선에서 이제 박찬호 전 의원이 당선이 됐을 때 그때는 뭐 국민의당을 좀 보수층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어쨌든 선진당하고 이제 새누리당이 통합을 해서 이렇게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 단일화 이야기가 뭐 중앙 정치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뭐 천안의 선거는 5개 지역구 어느 한 곳도 안심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왔는데 뭐 어느덧 녹화를 저희가 준비한 녹화는 좀 마무리할 시점이 됐어요. 오늘 녹화 첫 방송 어떠셨어요?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방송반 이후로 처음 하는 방송이거든요. 경력이 있었네요. 경력 1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떨렸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 복장부터 뭐 모든 환경이
아직도 사실은 적응은 안 되고 송영환 기자 처음 저희 불렀을 때 첫 회의 때 네. 편집의 신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저희. 예, 말씀을 해준데 네, 믿습니다. 진짜 믿을 거는 이제 편집의 신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안 떨고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정주영 기자와의 호흡을 잘 맞춰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발전된 모습 기대해 보고요. 아까 얘기하신 두 분 다이어트 얼마나 빠지시는지도 좀 지켜볼게요. 8월에 중간점검 하시죠? 8월에? 8월에? 네. 8월에 공약을 하실래요?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거는. 일단 그럼 지금 몇 킬로인지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 삐 처리해주나요, 이거? 네? 삐 처리해주나요? 공약을 삐처리하는 데가 어디 아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네. 조용히 말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천안 출신인 어사 박문수가 등장하는 해치라는 사극인데요. 극중 노론과 소론이 치열한 당쟁을 벌이던 그 시절에도 백성을 위해서라면 협치라는 걸 하더군요. 약 300년이 흐른 지금 작금의 우리 정치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시사토크 견제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